그걸 하고 있고, 지난번 인도 선교사회 이제 전체 그 자체 선교사 대회를 할 때에도 아젠다 중에 하나가 꼽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선교사님 들어오실 신임으로 초임으로 들어오실 선교사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를 좀 하면서 안내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아젠다를 삼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침도 만들고 그렇게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선교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지금 아마 제대로 잘 못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거기도 좀 같이 하고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교 현장에서 좀 필요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행사 착오를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되는 것들을 어떤 점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협약해가지고 뭔가 지침서를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회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취지를 좀 가져야 그런 거입니다. 인턴십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파송 받은 후에 말하는 거예요? 파송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턴십하고 인턴하고 사실은 좀 틀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거는 오늘 최현자 선교사님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턴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미 파송 받은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바는 인턴십이라고 하면은 파송 전이고 인턴은 파송 후. 저는 이제 그렇게 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갖고 가야 되는 그 과제이면서 필드는 이 인턴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만들 때에 파송 전하고 파송 후 같이 하자는 얘기죠. 그거를. 근데 저희 근데 파송 전과 파송 후라는 얘기를 표현하셨는데, 파송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다 돌아갈지는 어디고, 파송 후에도 그 사람이 거기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갈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큰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대만에 한 10년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최원철 목사님이랑 통합 측 얘기, 거기 통합 측 선교사 후보생들이 와서 1년 동안 교회 와서 봉사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잘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책임자가 교회 와서 봉사한 그 한인교회 담임하는 목사님 교회로 와서 이제 봉사하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를 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 참조라고 해서 뒤에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인쇄하지 말고 그냥 성국에서만 보시라고 참조해서 이렇게 인쇄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5점, 5점, 4점, 2점, 2점 이렇게 하고 그 세 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교국에서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 만든다고 한다면 전이냐 후냐를 분명하게 이제 이 얘기가 돼서, 예를 들어 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적합하지 않았을 때 방향전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들어온 다음에 파송한 다음에 만약에 인턴이라고 어떤 과정을 도와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서 걸른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오갈 데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파송 전 인턴은 불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파송 전에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게 파송 전이나 파송 후나 수습이거든요. 그 자격은. 우리가 지금 우리 제도 속에서는 보면은 임준 통과되면은 서류 파송 예정자는 1년 동안 수련 선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은 수습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습이고, 필드에 이제 온 필드 됐을 때에 그때에 2년이라고 이제 통합 GMS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성결교 같은 경우도 2년이라는 기간을 채택해가지고 그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2년 안에는 선교지에 나가 있어도 그를 선교사라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고 수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과정이 된 다음에 신임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임 이후에는 이제 선임 선교사 과정으로 이제 거기서 지부장이 해주고, 또
그거를 평가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 본부에다가 보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스크린해가지고 그거를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리턴 시킬 거냐, 아니면은 그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수준까지 레벨업을 시키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완전히 리턴 시켜버린다, 한국으로 리턴 시켜버린다, 그거는 진짜 그런 예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에서도 여러분 입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도 귀로 듣는 일들이 저희들도 많은데, 하다못해 그것이 좀 수위가 높아지면 이제 행정관리위원회까지 소집하게 되고 거기까지 이제 안 가고 선교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캄보디아에도 그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을 저도 알고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리턴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볼 때는 저기 지금 김정일 목사님 얘기하는 얘기도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이렇다 많이 들으면 진짜 뭐 오갈 데 없는데, 지금 감리교 만약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인준이 되면 교회에서 1년 있게 되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뭐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에 두는 것보다 현지 가는 데 가서 그냥 거기서 1년 동안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 뭐 특별하게 거기서 이렇게 뭐 리턴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고, 이게 너무 내가 몇 년 전에 청평에서 우리 한민영 목사님이 잠깐 한민영 목사님 죄송한데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영어 시험을 아주 좀 더 아주 세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안 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막 위험하다 그냥 빨리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언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30살이 넘어 나가 보니까 언어라는 게 특별하게 달란트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 후배가 와서 이렇게 쭉 5년 지나면 똑같더라고요. 언어라는 게 그래. 이제 언어라는 게 배워보니까 중국어 내가 뭐 한 20년 넘었는데 지금 5년은 똑같아요. 그 수준이.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히 어려서 우리 아이들 그 MK가 거기서 이렇게 자라서 한 그 외에는 현장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 이렇게 전 지금 이상한 목사님 그 우리 중국 선교사 하면 뭐 대구 아니었는데 가만히 중국 하면 다 잡혀요. 사성이 틀리고 어디가 틀리고 다 잡혀요. 내가 또 얘기하잖아. 후배들이 선생님 이게 사성이 어디 틀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본부에서도 너무 이렇게 엄격히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줘야지. 계속 아니 선교사 경험하신 그런 분들이 더 조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떤 때는 중국에 가 있으면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 아니 난 성교육에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난 아주 그냥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 때 기분 좋게 보내주시고 가게 되면 또 거기서 다 정착하다 보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20년 동안 거기서 다 지냈는데 언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언어도 중요하지만 살다 보면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다 돼요. 열심히 해서 되는데 5년 지나니까 똑같더란 얘기예요. 후배나 저나. 난 6개월 만에 똑같아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만약에 어떤 그런 어떤 계획안을 뭐 어떤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아니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은 그 뭐 아까 해골이라고 했는데 선거 증거는 다 가요. 선거는 다 간다고 어떻게 해서 가. 선거에서 나가. 야 왜 안 해줘? 이렇게 해서 간다고요. 그런데 뼈 없는 사람은 결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성교구에서 그걸 갖다가 이게 입안하는 그런 분들이 좀 다 성교사 출신들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많이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한민영 목사님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그 뭐 한 달인가 뭐 이렇게 가서 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지 적응하는 거예요. 필드 트레이닝. 그렇죠. 제 생각에는 차라리 그 기간을 그 사람들이 지역에 그냥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나라 대표 선교사나 뭐 어디 그 센터 있는 데 가서 그냥 살으라고 하는 경우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저기 그 페이퍼를 받든지 말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먹고 살려면 해야 돼 일을.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고성기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턴이든 뭐 파송이든 지도권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필리핀을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제가 2년 동안 와 있던 뭐 후배고 뭐 감독님이 보낸 선녀 선교사를 어제부로 쫓아냈어요. 솔직하게요.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사를 시켰는데 성교국에서 또 우리 김용중 목사님 마음이 좋았고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연주를 해주셨는데 뭐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도에도 지금 우리가 중요한 지금 우리 미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을 이제 스크린을 먼저 선교국에서 다 그 한민영 목사를 거치고 누굴 거치고 다 온단 말이에요. 오기는 잘 와. 왔는데 와서의 문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다 우리 임원을 해가지고 겪은 일들인데 자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는 섬남녀는 지방회가 있어요. 지방에는 의회 기구 안에 있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놈들이 와서 개나 소나 다 와서 사고 쳐도 이게 의회 안에 있는 기구야. 근데 우리 선교사회는 이게 아주 애매모호한 게 하나 있어요. 친교단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와도 강제조항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신고 안 해도 강제조항이 없어. 그리고는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통제수단이나 관리수단이 아닌데 최소한 그 나라에 와서 있으면 그 나라의 회칙에 준하는 회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부여받고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사실은 야 나 안 가도 네가 나 손길이 준 사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손길을 받아갖고 내가 와서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참 선교사들도 그런 면이 또 있어요. 당신이 나 손길을 주는 거 아닌데 임원이 왜 간섭을 해. 내가 내 손길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도화 속에서 저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김용주 부장님이 우리 필리핀 2분기 모임 때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할 때 내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각 나라에서 선교사회가 가지고 있는 회칙이 있잖아요. 회칙과 내규라는 게 다 있어요. 보면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 이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회칙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우리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그 전에 인터뷰 안 했잖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회장님이 알아서 사인하고 보내셨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게 뭐 20명 될 때, 30명 될 때, 40명 될 때 인원이 늘어날 때는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도 커지고 상황도 달라지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스로의 스크린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 회칙을 또 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은 최소한 선교국에서는 저희는 그래요. 무슨 의회기구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토리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렇지만 그 선교사회가 그 나라에서 갖고 있는 회칙을 최소한 선교국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오토리티를 다 줘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오토리티를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만이 되는 거다. 이 교육도 좀 같이 주면 아, 이 사람이 현장에 와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현장에 뭐 선교사 대표가 있고 임원이 있고 내가 따라야 될 룰이 있구나.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뭐 제가 회장님이 저 필리핀에 오셨을 때도 이 얘기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임이 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의회 기구 안에 있는 어떤 감사의 권한은 없지만 그 나라의 대표 선교사로서 할 수 있는 오토리티는 이 회칙과 내규를 선교국에서 완전히 그냥 다 받아갖고 책자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나라별 내규가 있다 보여줘서 네가 그 나라에 갈 거야? 너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넌 여기에 따르지 않는 문제에 대한 네가 책임을 져야 돼. 거기서 백을 시키면 백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까지 시켜가지고 확실한 그 오토리티를 줘야만이 그나마도 그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선교사에 같이 협력을 하고 적응하는 듯 우리가 돕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우리 내교를 가지고 뭐 몽골에 가서 해라 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가장 실정에 맞는 내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저는 제도화적인 작업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내일 하실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다른. 예, 우리가 이제 다 지역의 상황에 맞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 이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제가 보면 이제 그 중국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해갖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벌써 오래전부터 해서 이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제 김영주 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대표를 했을 때 김영주 부장님이 중국을 참조해라.
이 선교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 인턴십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좀 부러워하는데, 근데 또 이제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고성희 사님이 얘기했는데, 우리의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제 갈등 요소가 보면 요새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 서리가 감리사님 뭐 구두 이렇게 닦아주고 가방 들고 하는데, 요새 현실이 어떻습니까? 감리사님이 젊은 사람들,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저 서리들, 야 커피 한 잔 마실래? 뭐 요새 감리사님이 오히려 더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강압적으로 신임 선교사한테 야 이걸 따라야 된다.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저도 직접 들었고요. 너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고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존중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중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당신이 20년 됐다고 그래서 가르쳐 들라 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는 그런 아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여러 신임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왜냐면 지금 감리교 법에서는 그 강제적인 그 뭐 GMS나 뭐 통합이나 여기에 저 성결교나 그런 강제적인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꼼짝을 못 하는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카트라인이 어디냐면 인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준에서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법률을 해가지고 니네 그 선배들 말 안 들으면 뭐 국물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벌써 그 법 자체가 사람을 구속하는 거고, 아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 얘기를 하자는 거는 그 사람들을 좋은 전문 선교사로 만들자는 거 있지, 이게 선배들 옛날처럼 우리 필리핀에 그랬습니다. 이게 선임자가 말 안 들으면 조금 뭐 제재도 하고, 인사하면 뭐 너 선배한테 인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불려가지고 상당히 혼났어요. 뭐 학교도 다르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선배인데 너 인사 안 하냐고. 그런데 그런 부분 예절적은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사역이나 이런 부분은 그 멘토링이나 가운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임들은 불신이 많죠. 이게 저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게 이제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뭐 우리 필리핀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필리핀은 이제 원주말도 하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이 신임 보니까 야 너는 뭐 20년 돼도 뭐 영어 할 줄 아냐, 뭐 저 현지말 할 줄 아냐. 그러니까 이게 선배로서 과연 뭐 인턴십을 할 때 뭐 그런 프로페셔널 선교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인턴십이 왜 중요하냐면,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좀 전문적인 선교사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현지 언어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그 부분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통 사역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공동사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트워크도 많고.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혼자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저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래서 감리교 선교가 조금 지향적으로 나간다면 거기에 지금 법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딱 인준이라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준에서 아까 여기 지금 최원철 선교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상당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인턴이라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과정에 돌아다녀야죠. 돌아다니면서 그 과정을 배워야 되죠. 그런 과정 중에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의 문화. 그 문화를 모르면 엄청나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시간 내면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선배예요. 선배인데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사람이 내가 같이 우리가 그 지방에서 선교를 하는데 기절을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연회를 하는데 현지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현지인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얘기 야, 이 새끼가 언제 봤다고 나한테 그러고 있어? 내가 너 나이 많은데 그래서 내 손이 저를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말이 원주민 말이 가 예스예요. 야, 근데 아니 그 사람이 몇 년이 됐는데도 예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어디서 나한테 그러고 있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문화를 모르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인터넷 과정에 언어를 모르는 그러니까 문화, 언어, 그 다음에 선교사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개인이 아까 여기 나와는 그 사람이 선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 비전, 자기의 비전, 그 다음에 재정 관리 이런 부분에는 이렇게 전문가를 좀 둬서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인준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인준에서 판단 기준이 지금 상당히 그 지역에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뭐 그 부분에서만 결정되는데 그 인준 부분에 현지 그쪽에 뭐 시니어 그 대표 뭐 이런 분을 넣어서 이 사람이 그것도 한 번에 인준을 하지 말고 한 1년 아까 우리 김정규 목사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인준 전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 부장님은 그거를 인턴십이고 인준 전은 인준 후는 인턴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1년 기간을 줘서 우리 그쪽에 그 지역에 이렇게 뭐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쉽게 그러면 내가 자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는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훈련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우리가 줘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위크네스가 있고 뭐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이 그 사람이 선교지에 뭐 소프트 랜딩이죠.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저 하나 얘기할게요.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동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의하면서 이해하면서 하는데 문제는 그 선교지에 그 선임 선교사들이 어떤 맥을 가지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인턴십 필요 없어요. 우리 같은 데 사실 지금 얘기 나왔지만 우리는 오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와서 언어 하는데 와서 야 언어 2년 꼭 해야 돼. 그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부분 전부 다 해가지고 일단 선후배들이 학연이 없습니다. 왜 학연이 없겠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연구 이거 우리 조성 교사님 있지만 만약에 이 선교사가 감실 나왔다. 협상 이거 뭐 상관없어요. 그 한인교회에다가 해서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오늘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틀을 바꿔야 돼요. 근데 보면 내가 지금 몽골 가가지고 재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지만 가서 그냥 그 초원에서 하루 있었어. 근데 몽골 문제 없습니다.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알잖아. 이 기가 있잖아. 그 선교사들이 또 오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은 참 골치 아파. 안 돼요. 거기는 계속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내가 오죽하면 예전에 옹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회장할 때 여기서 컨퍼런스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옹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 그때 감독님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통화했는데 옹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연락도 안 하시고 그래서 농담이겠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감독들이 다 오시는데 여기 태국 선교사 하나도 이 동원이 안 되는 거야. 한인교회만 몇 사람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통화가 돼서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후배들 부르는 그런 얘기했어. 여기 만약에 그런 선배들 때문에 너희들이 저거 한다면 말을 듣지 마라. 내가 그랬어. 여기 말을 듣지 말고 너희들 오 목사님 밥 먹으러 가지 마. 윤광성 목사 오라면 가지 마. 그래가지고 이 선배들이 좀 이게 하나의 틀이 되게끔 너희들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 그렇다는 그런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지역의 그 틀이 굉장히 중요해. 그 처음 가지고 있는 그 맥들이 중요해.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대만에 10년 있었잖아요. 이원재 목사님 있을 때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신인 감독이 한국 감독들이 당선되면 일단 회의하러 대만으로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국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근데 이상남 목사님 없어 얘기했는데 이상남 목사님 참 많이 배웠어요. 제가 그분한테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이제 막 뭐 저도 성격이 막 다혈적이 막 부딪히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그분의 그 저기를 좀 알겠더라고. 그래서 올해 우리 오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이 오늘 환갑잔치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서울에 만나가지고 김종인 목사님 계시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가지고 환갑잔치를 해줬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 35명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다 10만 원, 5만 원씩 다 해가지고 환갑잔치를 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대만 있을 때 선배 선교사로 막 그냥 부딪힐 때 우리 이상남 목사님 사람이 아이템 좋잖아요. 근데 명예욕이 강하세요. 다 찔려고 그러니까 맨날 제가 오죽했으면 나이 어린 그 어디 이제 5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아니 나도 회장하고 싶은데 그럼 목사님이 죽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갖다가 삶의 상고로 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자고 후배들 시키라고. 후배들이 여기 뭐 나라 대표한다고 해서 선배 절대 무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가게끔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예. 네, 다 끝나시는 대로 다음에 좀. 아 예. 거의 다 했어요. 시간이 다 돼서. 하시는 곳에 그 첫 번째 1912년 조선장로교였는데 우리 노종의 목사님 중심하고 훗날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원재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1903년 홍승화 얘기를 귀에 딱지가 돌 때 우리 들었는데 그걸 빼놓으셨네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03년? 하와이 사투수사 선교사가 장로교는 아니에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강요교가 먼저. 그 역사는 선교교회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지금 인턴십 제도가 두 번째는요. 인턴십 응답을 안 했어요? 인턴십 제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좀 간단한 경험인데요. 저희 그 파송교회에서는 그 가는 나라에 시니어 선교사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너 담임 목사인데 그 나라에 가면 거기에 네팔에 가면 임근하 선교사 밑으로 가니까 임근하 선교사가 네 담임 목사다. 이 담임 목사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얘 못 쓰겠어 그러면 당장 추방해 나도 선교 자른다.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문건이 없지만 이제 흘러가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최근에 3명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도 거기에 찾아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이번 파송날을 기점으로 제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 부모님 앞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 모아놓고 한국에서 세미나도 같이 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3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꼭 치는 놈 한 놈 있잖아요. 나 모르게 그 토요일날 축가로 다니는 놈 두 번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밥 잘 사주고 절대 나 모르게 축가로 가지 말고 같이 가자. 나랑 골프하러 가야지. 네가 축가하러 가면 내가 혼자 어떻게 골프를 하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2년간은 네가 언어 배워야 하니까 언어 배우는 동안은 그 다음에 또 한 부인이 주일날 한인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한인교회 가려면 너 한국 가. 왜 여기 와가지고 너 그래. 그래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이제는 다시 그런 말 안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멘토 멘티십을 오기 전에 파송 전에 파송 받은 다음에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파송 받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 그 부모님 불러다 놓고 확실하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지키는 놈이 있는데 그나마 이게 좀 잘 잡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파송 받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좀 그 목사님 부모님하고 또 얘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른 어떤 비전이 정립되지 못하고 교육 훈련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저 뒤로 제안에 가서 문제점에 얘기했던 건데 빨리 한 수 받고 급히 파송받는 것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거기서 연관돼서 아까 우리 한기영 목사님 제안하신 것들이 참 제안으로 상당히 좀 좋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뭐냐면 아까 이제 인준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빨리 안수해서 빨리 인준해서 빨리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 수습 기간을 인턴 기간을 거친 이후에 이 사람이 정말 파송 가능하다, 적격자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서 이제 인준하고 보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제안으로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아까 또 집중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집중 훈련을 그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현지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자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내서 집중 훈련을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제안으로 추진되고 그것도 상당히 좀 좋게 보고요. 아까 또 목사님,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인턴십이라 하는 것이 파송받은 이후에만이 아니라 이전과 또 관계된다고 하는데 그거 저 100% 동의하거든요. 그것이 그런 부분이 아까 그 인턴십의 내용 가운데서 쭉 나오는데 그것도 연관이 된다고 봐요. 파송받기 이전에 선교사에서 준비하는 과정은 그 안수받는 그리고 그 인준받는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런 그 준비 과정, 인터뷰 과정들이 진행되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그 인준 이후에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파송받기 이전에 그 인턴십을 저는 염두를 둔. 오케이, 그래서 이 인턴십에 대한 제도가 이게 이제는 공식화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이제 최원찬 선생님 통해 가지고 입을 열게 되었고 또 이것에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우리가 같이 공유한다면은 어느 선에서 이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좀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고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거기다 내용적인 부분 구성하는 거는 차후에 이 선교사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저도 본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맞는 외부에서 하는 제도가 썩 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쓸 수도 없는 현장 그런 그 현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후원하는 교회들이 지금 기존의 룰 가지고도 이거 가지고 참 모자라다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은 또 가면은 다 그렇게 배워서 자기 자신을 세워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너무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이것을 이제 시행했다가 아닌데 이래가지고 리턴을 시켰을 때에 그동안에 후원교회가 쏟아부은 재정적인 손실은 뭐냐. 그랬을 때 더 이상 내가 후원교회들이 더 동원될 수가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더 축소되면 축소되지. 이런 장단점들이 다 이 제도와 함께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참 맞는 이게 요리조리 뭐 이런 것도 쓰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적합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 더 동원을 하면서 더 좋은 그런 우리 신임 선교사들 앞으로 다가올 선교사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현장에서 저도 뭐 강사들한테 매번 터집니다. 관리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누구는 좀 들어왔는데 너 알아? 이런 식의 얘기들 말이에요. 뭐 소리 없이 왔다 갔다 성령과 함께 성령님 같이 다니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일 알 길이 있습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으면 서로가 필터링 되고 현장에서 이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 동시에 듣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현장과 이제 한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우리한테 맞는 그런 제도를 좀 입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시고 그런다면은 이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보던 거고요. 네. 제가 요번에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대전에 좀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우크라이나 오겠다고 나보고 좀 사인 좀 해달라고. 근데 장로교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인을 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장로교 선교사가 그 옆집에 사니까. 근데 오면은 이 큰 교회 목사란 말이야. 3,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다행히 전쟁 난다가 안 왔어. 소금이 엄청 좋아요. 또 하나는 친례교 목사하고 지금 우리 감리교
한 두 분이 이제 전문 목사님이 자기 그 멘토가 돼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3년 데리고 있어봤어요. 그런데 그 우리 감리기 목사님은 그 회사를 다녔던 분이에요. 아주 순종을 잘해요. 말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3년이 딱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사역으로 나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역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어떤 시니어 선교사로서 좀 한번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정말 좋은 후배 선교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좋은 선교사로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인가. 이제 이게 지금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서류적인 것 좀 더 강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 서류에서 그러니까 좀 선교지에 관한 그 서류들 예를 들어서 뭐 나라 대표나 누구 대표나 해가지고 몇 가지 더 서류를 요구해가지고 누구의 힘에 의하지 않고 오직 그 나라 대표라든가 아니면 어느 그 저기에서 사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지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는 그 나라 선교사님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인준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내는 13가지 서류에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준 통과 후에 이제 파송장을 받을 때 내는 서류 4가지 중에 하나가 서약서가 있어요. 서약서에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지 재산 자기가 사유 안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한 줄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약서 같은 데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제가 11월이나 10월 말쯤 되면은 선교지에 보내드리는 그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공문인데 그게 이제 나라 대표 되시는 분도 아마 이미 받아서 가지고 내신 나라도 있고 안 내신 나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년간의 살림살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회칙 변경된 거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한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참작하는 거는 그거를 이렇게 자료집어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회칙들도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다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74개국이거든요. 근데 74개국 중에 한 가정 가 있는데 그것도 선교사회라고 인정할 수 있냐? 그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교단, 쉽게 그냥 교단이라고 그러죠. 타교단 같은 선교부는 3가정 이상 모였을 때는 이제 선교사회로 선포를 하고 그걸 창립을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회 회칙은 참 저희들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저희 협의도 합니다. 사실은 좀 그러니까 그 레귤러 저기 포맷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라 선교사회하고 통화도 하고 이런 부분 좀 조율을 요청하고 그럽니다. 어쨌든 선교사회 그것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 좋긴 좋은데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선교사회 회칙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일정 부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서 이제 훈련 차원에서도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인준에 있어서도 이거를 성서 다음으로 믿고 의지하겠느냐 순종하겠느냐 이런다고 한다면 이제 인준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그런 식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까지 레벨업 시켜서 어쨌든 선교 현장에 우리가 이런 장치가 없어도 우리가 그 이면전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그거 사실 우리 그 이상 아닙니까? 이데올로기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간다고 그러면은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또 밀어드리고 낭떠러리를 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밀어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레바퀴 끌고서 같이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 그거 얼마나 바람직하고 건강하고 좋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은 우리가 뭐 이런 제도를 만듭시다 이거 만듭시다 저거 만듭시다 만들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준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스크린 한 장치를 문서화해서 하자는 부분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턴십 제도를 이제는 이게 몇몇 나라들만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하되 우리한테 적합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동의를 해주신다는 걸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회와 또 우리 지역 대표 그리고 연예 선교사회 대표분들하고 본부가 항상 소통하면서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좋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참작해가지고 더 좋은 건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그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좀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 내일 그 선교 훈련하고 파송 그 부분에서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내일 또 하시면 오늘 얘기한 인턴십 문제가 같이 다뤄지게 돼요. 그래서 그 저가 발제했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시기 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 사실 뭐 몽골도 분위기는 참 너무 좋다고 하지만은 이제 파송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국가의 대표가 동의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이렇게 공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간에 오늘 그 인턴십 과정에 대해서 좋은 발제해 주신 우리 신학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분은요. 내일 아침에 8시에 여기서 경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끝나고 나면 목요일날 그 오후에 투어를 신청하신 분들은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지금 잠깐은요. 오늘 결정이 돼야 그 내일 일정 내일 섭외하고 모레 움직일 수 있기 잠깐만 뭐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우리 밖에 참 간식 준비되어 있고요. 네, 우리 이물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시원케 해드릴까를 의논하며 함께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는 선교국과 또 세계 선교사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당자들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필요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모여야 되는 관광 가실 분들. 예. 관광 가실 분은 또 앞자리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24일날 늦게까지 계시고 23일날 늦게. 공사님 관광 가면은 찾아보실 때 관광 관련된 거 우리 이현영 선교사님이 이제 그거는 이제 내일이나 되라 보고서 내일 아침에 사람 뭐 이렇게 짐 있으면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낫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모이면. 여기다 두고 가도 되나요? 네, 두 가지 됩니다. 누가 돼요? 아, 사진 한 방 찍자고요? 사진 한 방. 낮에 찍어, 밤에 찍어? 낮에. 글로 모이는 거야, 글로 모이는 거야? 회장님. 더 자기가 신청을 할 수 있어요.